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웠어? 제이크 밀러가 처음 외국어에 빠지게 된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름 방학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해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하려던 순간 메뉴판이 온통 프랑스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어를 해주지 않았고 가족들은 손짓 발짓으로 간신히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이크는 결심했습니다. 언어를 알면 세상을 더 자유롭게 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프랑스어 단어장을 꺼내 들었고 그 후로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언어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제이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계 언어학 프로젝트를 자신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 깊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였고 제이크는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너무 불규칙적이야. 중국어는 문자 수가 너무 많고 배우기가 어렵고 아랍어는 문장 구조가 특이하긴 한데 모든 문자가 연결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문자다. 수많은 글과 영상이 한글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창제했다. 제이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문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한글은 한 명의 왕과 학자들이 설계한 문자라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연구했던 문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어학에서 문자는 일반적으로 수백, 수천 년 동안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딱 정해진 연도에 정해진 사람들이 창조했다고요? 이거 이상한데 한글은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게 맞는 걸까요? 혹시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문자를 참고했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쓴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생긴 제이크는 한글의 기원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크는 먼저 한글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한글과 유사한 다른 문자들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자에서 유래한 걸까요?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도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는 한자의 기본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로 그림에서 발전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문맥 속에서 다양한 뜻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분석해보니 한자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자 뜻을 나타내는 문자 형태 중심, 한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발음 중심. 이럴 수가 한자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알파벳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렇다면 알파벳 라틴 문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알파벳은 소리를 표현하는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알파벳을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알파벳 개별 글자를 나열하는 방식,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 또한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음 기억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본뜬 것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알파벳보다 훨씬 논리적인데요. 고대 문자의 흔적일까요? 혹시 한글은 과거에 사라진 어떤 고대 문자에서 유래한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마야 문자를 조사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자는 모두 그림을 기반으로 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한글처럼 철저하게 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이크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기존 문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제이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15세기에 갑자기 이런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글을 조사하면 할수록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문자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듯 철저하게 계획된 문자 체계였습니다. 제이크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한국은 한글의 진짜 기원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한글의 기원을 제대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제이크는 한글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봤지만 기본적인 정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이 조선에서 창제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자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의 한국인 친구인 데이비드 김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이크는 점심시간에 데이비드를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어에 대해 잘 아는 교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 데이비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 한국어? 너 한국어 배우고 싶어? 아니, 한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국어 강의하시는 박 교수님이 계셔. 엄청 똑똑한 분인데 너한테 도움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제이크는 뉴욕대학교 NYU 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이크는 박 교수님과의 면담을 위해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찬 연구실 한가운데 교수님이 차를 마시며 제이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이크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쳐들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알파벳, 고대 문자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한글이 조선에서 창제된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이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하는데 한글만 유독 특정한 시기에 창조되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연적으로 생긴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철저한 원칙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된 문자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글은 다른 문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빙긋 웃으며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상세하게 설명된 문헌이죠. 그 책의 제목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책을 넘기며 글자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책 속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기역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 입술의 형태, 니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사람, 은은 땅, 오, 우는 하늘을 상징. 한글은 조합식 문자이므로 적은 수의 글자로 무한한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제이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언어 시스템 같아요. 어떻게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언어학적, 철학적 원리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문자였습니다. 제이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글이 어딘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오히려 한글만큼 독창적인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문맹률을 낮추는 데 수백 년이 걸렸는데 조선에서는 한글 덕분에 단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문자가 복잡해서 귀족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백성을 위해 한글이 창제되었고 덕분에 일반 농민들도 쉽게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감탄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 이건 문자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뛰어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발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한글을 직접 써보고 싶어요. 제이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한국을 방문해 한글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책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한글을 써보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한국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장소인 경복궁 방문하기, 서점에서 한글 책 사서 직접 읽어보기,
길거리 간판을 읽으며 한글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확인하기.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며 한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경험하기. 그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기내 스크린에서 한국어 옵션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한글이 반듯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 문자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네. 그렇게 그는 15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이 가득했고 심지어 영어보다 한글이 더 크고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 간판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은 진짜 한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곳이구나.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보며 한글 간판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서울역, 김밥천국, 편의점, 세탁소, 약국.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파벳처럼 한 글자씩 읽으려 했는데 한글은 소리 단위로 묶어서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한글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려는 찰나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다음 날 제이크는 서점에 가서 한글로 된 책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린이용 동화책을 한 권 골라 계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펼치자마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늘 모험을 꿈꿨지요. 그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지만 뜻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영어와 다르고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겨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읽는 것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순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문자라고? 아니,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자 같은데. 그동안 한글을 연구하며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고민 끝에 박 교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도 한국에 와 있었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수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글이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박 교수님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이지만 언어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이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이크, 알파벳은 간단하죠? 그렇죠. A, B, C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영어 문법은 복잡하고 단어도 너무 많고 원어민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글은 알파벳처럼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영어처럼 하나의 언어로서 따로 배워야 하는 거죠. 아하, 그는 다시 한번 한글에 대한 감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제이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혁신을 일으킨 거였어. 그리고 길을 걷다 우연히 한글 학습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여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한 외국인이 한글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오.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한 외국인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제이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글이란 이런 거야.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린 문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자리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놀란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네, 직접 써보고 싶어요. 그날 제이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한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제이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봤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받침이 틀렸어요. 키읔이 아니라 크를 써야 해요. 한국어에서는 받침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자음이 단독으로 끝날 수 없군요. 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제이크,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우와, 내가 한글을 직접 썼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이크는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을 읽고 말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한 문장씩 한글로 써보기,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 나누기,
한국어 발음 연습하기. 그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글을 배우면서 제이크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보고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크의 첫 한국어 주문 도전. 그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김치찌개. 그는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한국어 잘하네요. 매운 거 괜찮아요? 제이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매운 거 괜찮아요? Spicy food okay. 그제야 뜻을 이해한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드디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놀란 것은 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뚝배기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거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와, 엄청 맵네. 하지만 고지어 깊은 감칠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맵지만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는 연신 국물을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는데? 그날 이후 그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제이크는 문득 처음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한글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의심하며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한글이 한국에서 창제된 완벽한 문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백성을 위한 문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였어. 그리고 자신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글이 어려운 문자였다면 자신이 이렇게 빠르게 한국어를 익히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이크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을 거야. 그는 처음에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자일까? 라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중 하나야. 한국에서의 한 달이 금세 지나갔고 이제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글 간판을 바라보던 제이크는 어느새 한글이 너무나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은데 그는 비행기에 오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서도 한글 공부 계속하기, 한글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 도전하기, 다시 한국에 올 기회 만들기. 뉴욕으로 돌아온 후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글을 배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될까?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내 삶이 변했잖아. 나처럼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유튜브 채널 개설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글이 바꾼 내 인생. 첫 영상의 제목은 한글, 한국이 만든 게 맞나요? 그는 자신이 처음 한글을 연구하며 가져왔던 의심부터 한국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이크는 한글을 처음 접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한때 한글이 정말 한국에서 창제된 건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연구하고 한국에 가서 경험하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됐죠.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는 한글을 연구하며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내 인생을 바꿨어. 제이크는 큰 기대 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외국인이 한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니 감동이에요. 한글 덕분에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닫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한글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외국인들의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었는데 이 영상 보고 용기 얻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였다니 놀랍네요. 제이크 덕분에 한글 공부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놀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크의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자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한글 관련 강연을 제안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 다시 가야겠는걸? 그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글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 제이크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자일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예요. 그리고 한글 덕분에 저는 한국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라운 도구예요.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고 그저 한글이 한국에서 만든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국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강연을 마친 후 한 학생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지만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제이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처음 한국에서 한글을 배울 때 적어 놓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이 있었기에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예요. 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크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내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한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보물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